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미국 경제 데이터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연준의 다음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투자자들에게는 점점 더 큰 위험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의 AI 호황에는 한계가 있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 경제의 핵심을 흔들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요즘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연준의 다음 금리 인하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참고하는 미국의 경제 데이터는 믿을 만한 걸까요?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 정부 통계기관에 의해 매달 발표됩니다. 이 데이터는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금융시장 전반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데이터의 신뢰성이 점점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미국 노동통계국은 인플레이션 지표로 사용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과 6월에 걸쳐 일부 지역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했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채용, 동결 조치로 인해 현장 조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동통계국은 전체 CPI 숫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보고서 내부 세부 항목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숫자 자체는 나왔지만 그 안에 담긴 정확도와 신뢰성에는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 오류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해 발표됐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수치는 이후 무려 81만 8천 개나 축소 조정됐습니다. 다시 말해 1년 가까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과장된 숫자였다는 뜻이죠. 최근 발표된 5월 고용지표 역시 이전 두 달치 데이터를 하향 수정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 통계의 수집 방법과 계산 방식이 낡았고 일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잉글랜더는 노동부의 월간 고용 보고서와 분기별 고용 자료 간의 괴리를 지적하며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결국 연준이 금리 정책을 잘못 판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리스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연준은 이 모든 데이터를 참고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전부 정부 통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연준이 더 정확한 데이터를 더 일찍 받았다면 작년 2023년에 단행했던 금리 인상 중 일부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빠르게 금리 인하에 나섰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데이터의 정확도는 투자자뿐 아니라 중앙은행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문제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금융전략가 마이클 브라운은 데이터의 정확성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책 입안자나 투자자 모두가 정부 통계를 믿고 움직이는데 그 숫자가 의심스럽다면 그 어떤 정책도 효과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주식시장은 아직 낙관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미국의 대표주가 지수인 S&P 500 지수는 6,000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마감했고 나스닥과 다우 지수도 각각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쩌면 현실보다 낙관적인 기대가 시장에 반영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무리하자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미국 경제의 기본 데이터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연준의 금리 정책, 투자자들의 판단, 그리고 세계 경제 전체의 흐름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소입니다. 투자자든 정책 결정자든 이제는 숫자를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 영상은 인공지능 시대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브로드컴의 놀라운 성장 이야기와 그 이면에 감춰진 리스크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브로드컴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다루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 이 회사의 주가는 눈부시게 상승하며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불과 두 달 만에 주가가 70% 넘게 뛰었고 이제는 월마트와 테슬라까지 제치며 미국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7번째로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맞춤형 인공지능 칩 사업이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몇 년 전부터 구글의 AI 칩 개발을 지원해왔습니다. 처음엔 수익성이 크지 않았던 부업이었지만 AI 붐이 불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글은 자사의 검색 엔진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하면서 더 강력하고 빠른 맞춤형 칩을 원하게 되었고 브로드컴은 여기에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이제는 메타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까지 브로드컴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브로드컴의 AI 관련 칩 매출은 약 51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체 매출의 3분의 1 수준이며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되자 투자자들은 브로드컴의 미래를 낙관하며 주가를 밀어올렸고 시장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브로드컴은 AI 시대의 완벽한 수혜자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여기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술적인 한계입니다. 맞춤형 칩을 개발하는 데는 수억 달러가 드는 막대한 초기 투자와 성능에 대한 불확실성이 뒤따릅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이 사용하는 최신 브로드컴 칩은 엔비디아의 AI 칩 성능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는 고급화된 AI 연산에 있어 한계에 부딪혔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칩들은 낮은 단가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시스템 구축에는 더 비싼 광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이 모든 것을 통합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부담을 줄이고 있죠. 두 번째 문제는 경쟁과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브로드컴의 맞춤형 칩 시장에는 이미 마벨, 미디어텍 같은 경쟁자들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기술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고 고객의 선택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브로드컴의 주요 고객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의 틱톡을 소유한 바이트댄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향후 대중국 수출 제한을 확대할 경우 브로드컴 역시 엔비디아처럼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브로드컴의 최고 경영자도 최근 실적 발표 후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크기 자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브로드컴이 집중하고 있는 맞춤형 칩 시장은 일부 대형 기술 기업들의 한정된 시장입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일반 기업, 정부, 클라우드 기업 등 훨씬 넓은 수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전체 AI 칩 시장은 2030년까지 약 5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중 맞춤형 칩이 차지할 비중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의 현재 주가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예상 주가 수익 비율 PER은 33.6배, 이는 반도체 업계 평균보다 23%나 높은 수치이며 심지어 엔비디아보다도 13% 더 비싸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브로드컴의 성장성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브로드컴은 AI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며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말합니다. 이 시장은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정적이지도 넓지도 않다. 기술적 한계, 경쟁 심화, 정치적 불확실성, 제한된 시장 규모 이 모든 요인을 종합해보면 브로드컴의 미래는 지금의 주가가 암시하는 것처럼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